조앤의 상사인 브라이언은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닌다. 그는 조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의 어깨너머를 살핀다. 조앤이 매우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감독관임을 스스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조앤이 매번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일일이 보고하길 원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분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조앤은 브라이언의 관리 방식에 불만을 느꼈지만 자신의 기분을 그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소심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고용주나 상사 혹은 동료들 때문에 무력감이나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주나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빈번하죠. 우리 모두는 이런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직장에서 모욕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상을 통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직장에서 언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학대를 없애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얻길 바랍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상사 다루기 전략.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를 묘사하는 형용사는 수없이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거만하다, 폭압적이다, 독설적이다, 부담스럽다 등이 있다. 그런 상사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소리지르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폄하하며 경멸해도 좋은 열등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들은 항상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명령에 잠자코 따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분노를 쉽게 드러내거나 언어폭력을 휘두른다. 당연히 직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롭힘이 상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고객일 수도 있다. 이처럼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화를 시킬 기회를 줘라.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겁먹지 말자. 오히려 소리 지르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공격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려라. 일단 폭풍이 잠잠해지면 자신의 입장을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입장을 밝혀라. 사무실에서 괴롭히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버트 브램슨 박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에서 말했듯이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처하는 첫 번째 규칙은 그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당신은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그들을 받쳐주는 들러리 신세가 될 뿐이다.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201가지 방법의 공동저자인 앨런과 제임스 홀체는 소리 지르는 사람과 마주칠 때 취할 수 있는 2가지 공격법을 제안한다.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라, 저는 당신보다 크게 소리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 경쟁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차분하고 정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알려주세요. 여기서 두 작가는 적대적인 근무 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 문구를 의식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성희롱에서 괴롭힘 행위에 이르기까지 고용주들을 상대로 한 꽤 많은 법적 조치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엑설로드와 홀체는 스티븐스 씨, 이 모든 고함 소리는 불필요하고 비하적일 뿐 아니라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모두가 악을 쓰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는 건 아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로 공격해 올 것이다. 당신은 정말 일을 대충대충 하는군요. 게다가 게으르고 부주의해요. 혹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바보가 이보다 더 잘 알겠어요. 간호사인 로티는 자신이 근무하던 의료센터에서 바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했다. 존슨 박사님, 박사님은 제 업무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기꺼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에게는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무능하게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로티는 내 충고에 따라 대응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존슨 박사는 로티에게 더 이상 폭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비하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고약한 상사들이나 동료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안 좋은 기분이나 불만을 상대방에게 풀어놓고는 나중에 사과하기도 한다. 사과할 때 용서해서는 안 된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행동을 묵인하고 그들이 또다시 짜증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도 앞에서 말했던 괴롭히는 사람 다루기 방법을 사용해 처리하면 된다. 직장에서 아니요라고 말하기 전략. 미국 대중문화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 할리우드에서 연예인의 개인 비서가 어떻게 학대받는지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한 영화 제작자는 그의 조수에게 자신의 정자은행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떤 연예인은 매니저에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마치 시험지처럼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다 해보라고 요구했다. 한 개인 비서는 상사가 아침 6시 30분에 아픈 아들의 대변 샘플을 실험실에 갖다 줄 것을 요구하자 그 상사의 명령을 거절한 뒤 해고되기도 했다. 말리는 대형 백화점 체인의 특별 행사 책임자였다. 그녀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에도 일을 했다. 한 영화배우가 그 백화점의 새로운 향수를 홍보하기 위해 막 도착했는데 그는 회사의 서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주길 원했다. 회사 사장 조나스는 말리가 그 일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말리는 사장에게 자신의 신혼여행을 상기시켰으나 사장은 개의치 않으며 말리가 적격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말리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해고되었다. 우리 역시 모든 직장에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끔찍한 경험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알고 있다. 말리와 개인 비서 둘 다 아니오라고 말했다.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해고되었다. 두 사람의 고용주들은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자였다. 다행인 것은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훌륭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 아니요라고 말할 때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시간을 가진 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아니요를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작가 엑설로드와 홀체는 아니요의 문제는 종종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요라는 말과 함께 X는 할 수 없지만 Y나 G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택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썼다. 파라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CEO에게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파라는 CEO의 요청에 따라 영업 담당자와 부사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모두를 위한 회의를 준비했다. 그런데 회의 전날 CEO는 자신의 바쁜 일정에 맞춰 회의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파라는 죄송합니다. 크레이그 씨. 회의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미 모두가 그 시간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시간을 맞춰 일정을 변경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기꺼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괜찮으시다면 편할 때 보실 수 있도록 회의를 녹화해두겠습니다. 크레이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은 생각이군요, 파라. 회의를 녹화해주세요. 파라는 크레이그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윈윈 상황을 끌어냈고 그녀의 자존감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크레이그의 불합리한 요구에 순종적으로 동의했다면 좌절감과 함께 이용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파라는 크레이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돋보일 수 있었다. CEO는 이제 그녀를 적절한 순간 자신감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직원으로 보게 되었다. 조슬린이 그녀의 상황에서 이 접근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지 알아보자. 조슬린의 상사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을 종용하며 그녀가 딸의 생일 축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다. 조슬린에게는 몇 가지 대안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었고 주말 동안 재택근무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야근이 가능한 다른 직원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었다. 요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을 거절할 수 없어 곤란했던 전문 치료사 셜리의 사례를 기억하는가? 셜리는 환자들에게 제안할 대안이 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진료비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힘드시다면 저는 기꺼이 고객님을 위한 편리한 지불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완벽하게 대응했다. 충분히 시간을 가져라. 아니요라고 말할 생각이라면 대응하기 전에 시간을 버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이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 요청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아니요에 대한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공식화하고 상대방에게 제안할 만한 대안을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는 반드시 감사를 표하고
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과 대안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리디아의 사례를 기억하는가?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승진을 수락했었다. 그녀가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더라면 설명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제안을 거절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대응했더라면 리디아는 개인적 괴로움과 고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이 무척 매력적이라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경력에서 포지션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서 이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후에 자리가 나면 그때 저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크를 따져보라. 직장에서 특히 고용주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이는 직업적 관계와 회사에서의 더 많은 기회, 심지어 현재 직위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위험의 정도와 감수할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종종 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여 협조를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다. 상사는 여전히 잔말 말고 내 말을 따르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좋다. 정말로 그 일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묵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입장을 밝혔고 부당한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많은 상황은 데자비처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직장에서 다음의 상황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협조적이거나 질투심 많은 동료, 막판에 작업을 요청하고 매번 무시하는 상사를 상대하거나 사무실에 성가신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말이다.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한 최상위 관리자가 마이애미 헤럴드를 읽다가 내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는 내 전문성이 그렇게 넓은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며 내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나는 이를 자화자찬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작업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매거진 등에 기고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 기사들을 보내달라는 그의 요청에 나는 즉시 기사들을 모아 보내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중 대다수가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주저한다. 많은 여성은 내 업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저절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 홍보해주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뻔뻔스럽다거나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어 풍쟁이로 간주되지 않으면서도 공로를 인정받고 자신의 업적으로 주목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칭찬을 정중하게 받아들여라. 많은 여성이 칭찬받는 것을 불편해하며 칭찬에 의문을 품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는 고마워. 난 그저 운이 좋았어라거나 고마워 별일 아니었어 식의 자족적인 말로 칭찬을 축소하지 말고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마이애미 헤럴드 기사로 칭찬받았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칭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주목받을 만한 일들에 관해 더 이야기할 기회로 활용해보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신의 업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보자. 웬디는 직장에서 이 기술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상사가 웬디 신입사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는 아주 훌륭했어요. 당신은 정말 회사의 자산입니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가자들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대한 감사의 메모들도 받았습니다. 사실 훈련개발부장님이 다음 달에 다른 신입사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발표를 부탁하셨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라. 바라건대 이제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인정하기 위해 자주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업적을 인정받을 때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어려움 없이 해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왜 그렇지 못한 걸까? 필리스 민델 박사는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 언어 안내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종종 너무 겸손해서 내 성과가 아니라 그들의 성과예요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공로를 인정한다. 성공 언어는 내가 성취한 것을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떠벌리지 않고도 공로를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발표는 성공적이었다거나 회사는 제한된 계획을 실행한 덕분에 수천 달러를 절약했다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거나 내가 제안한 계획 덕분에 회사는 수천 달러를 절약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직장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보조원인 미란다가 발견했듯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참을 필요 없다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미란다의 말이다. 저는 점차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좋은 업무 성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내 기분도 더 좋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두려웠죠. 그래도 내 자존감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법은 또한 어려운 상황과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데 항상 도움이 된다. 아마도 욕설을 퍼붓는 동료들과 심지어 폭언을 일삼는 상사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직하고 직접적인 진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좋게 놀라게 될 것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해주며 심지어는 경력에 도움이 될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급여와 직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사와 단호하지만 유쾌하게 협상한다면 상사는 내가 회사의 서열 체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스스로 자존심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다면 약골로 분류되어 관리자 인재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효과적임을 확신하자. 그리고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도 스스로 노력했다는 사실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직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이 다가온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인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히 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